YTN 라디오 이동현 유정의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석 달 넘게 코로나19 시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조금 낮췄는데 문제는 낮추자마자 확진자가 이제 증가세로 돌아왔습니다. 네. 물론 용인 66번 확진자 그 문제가 그렇죠. 가장 큰 네. 겁니다만 뉴스 살펴봐도 코로나19 얘기가 아직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주요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다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어휘로 올라왔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된 어휘가 많이 등장했고,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문에 요 갈등에 관련돼서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어휘로 등장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한 부분이 뉴스로 나오고 그 어휘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금주 이슈 5가지를 선정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신규 발생 증가,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재, 그리고 세 번째가 미 방위비 분담금 작년 대비 50% 인상 요구, 그리고 네 번째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그리고 다섯 번째 남양유업 댓글 조작 지시 논란, 이런 걸로 좀 꼽아봤습니다. 예. 자, 용인의 66번 확진자 동선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네네.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더라고요. 네. 또 이태원 클럽을 비롯해서 많은 주점을 다녔는데 네. 이 접촉자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걱정이죠.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지난 연휴에 여행도 즐기시고, 그리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풀려고 좀 밖으로 외출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확진자 수가 10명대 밑으로 유지도 했었고, 그리고 방역에 대한 또 스트레스도 그동안 너무 높았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도 또 위험했기 때문에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시민들도 이제 좀 괜찮겠다, 덜 민감하셔서 이제 많이 나오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실제 감염 확대로 오늘처럼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말씀하신 그 용인 66번 확진자 같은 경우 그 29세 남성인데요. 지난 6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이게 동선을 살펴보니까 이태원 유흥가 등 상당히 이제 복잡한 동선을 보였었고 접촉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확진자에 접촉한 사람들 기준으로 보니까 오전만 해도 13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뉴스 보니까 15명의 확진자가 이 사람이랑 접촉해서 이제 발생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제 그 접촉자가, 왜냐하면 워낙 밀집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칫하면 이제 너무 이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2차 확산이 나타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좀 현실이 될 것도 같습니다. 예. 이 동선 공개한 것도 문제가 아니냐. 특히 네. 이제 이게 민감한 부분이 이게 성소수자들이 많이 다니는 네네. 클럽이다. 네네. 공개가 되면 그래서 더 숨을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동선 공개가 사실 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선 공개라는 게 외국에서 비판도 받고 이렇게도 했었지만 그 필요악처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 예전에 다룬 것처럼 이제 동선이 공개된 이후에 소독도 다 했는데 그렇게 맞춰도 일종의 이제 낙인처럼 이제 방문들을 안 하고 그러시니까 그 해당 업소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동선이 나랑 겹친다 싶었을 때는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동선을 공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이제 문제다 보여지지는 않지만,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이 클럽의 성격, 이게 성소수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확진자에 대한 이상한 좀 도덕적 문제 제기로 몰아가는 부분, 이런 것들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확진자가, 이게 왜냐면 이분 가기 전에 자기가 몰랐고 갔던 거거든요. 이런 거를 만약 행동의 문제를 삼는다면 어떻게 보면 연휴에 여행 다닌 행락객도 모두 문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자가격리 위반하고 돌아다닌 사례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감염된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 당장 이제 확진자 동선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 66번 환자는 어디서 옮겼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북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99% 사망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이 비룡장 준공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출신 당선자들의 했던 발언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네.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판이 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CNN발 보도로 촉발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이 결국 이제 3주도 되지 않아서 그 억측임이 밝혀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 출신의 그 태영호, 지성호 등의 그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자신의 정보력
과 그 분석력을 빌어서 강력하게 이제 사망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과가 이렇게 어쨌든 건재한 걸로 나타나니까 굉장히 후폭풍이 거세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그 뉴스에 대한 댓글을 살펴봤습니다. 건재하던 뉴스 댓글을 살펴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부터 두 당선자들에 대한 비판까지 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봤는데 요게 댓글을 보면 이제 네이버랑 다음이 미묘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를 보면 김정은 뭐 돼지 이렇게 같이 외모적인 비난이 가장 이제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다음 포털 같은 경우 핵심 분위기가 사망설을 확산시킨 그 지성호나 태영호 당선자에 대한 비난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들 보면 또 어떤 내용이냐면 비료 공장 화면은 조작 아니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판하게 나타났는데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는거나 음모론 제기하는 게 아무래도 뭐 가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낸 그 지성호 당선인 발언 때문에 이런 댓글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특이한 이 댓글들 다 보면 특이한 점이 이제 빨갱이라는 평가들인데 이게 지금 양분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현 정부를 빨갱이다라고 맨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입장의 성격의 댓글에서도 태영호와 지성호 당선자를 이제 빨갱이라고 비판하고 뭐 북으로 돌려보내라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발언만 과연 문제일까? 네네. 두 사람의 발언을 실어준 언론도 문제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사실은 뭐 교차 검증, 크로스 체크 그럴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두 사람의 말을 다 받아서 써줘놓고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니까는 언론들은 싹 빠지고 뒤로 두 사람만 이걸로 얻어먹게 만들었단 말이죠. 네. 이게 아무리 좀 북한이 방금 크로스 체킹 얘기하셨는데 닥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검증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처럼 쭉 과거부터 이어져 온 건데 북한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지르고 보자라는 식의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과거 종편만 보더라도 이게 거기에서 이제 숙청되고 처형되었다 이렇게 분석해서 막 나왔던 언급됐던 그런 인물들 상당수가 그 여전히 이제 조선중앙 TV 같은 데 보면 다시 또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 오보였던 셈인데 검증이 다 안 되니까 이제 막 지르고 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의 그 고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어려우니까 익명의 정보원을 근거로 해서 또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함부로 보도하고 그리고 또 북한 보도 같은 경우 어떤 특성이냐면 일본은 그래도 북한이랑 좀 교류를 하니까 일본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의존하는 그런 경향을 예전에 이제 보였습니다. 이번 오보는 뭐 일본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반북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의도성을 가진 데일리 NK라는 매체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이제 이게 CNN으로 간 거였고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다른 매체가 쓰면 뭐 어차피 뭐 다른 데서 썼으니 뭐 어때라고 하고서 따라 쓰는 관행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이번에 인포데미라고까지 불리는 이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북한과 관련된 그 언론들 스스로가 좀 윤리 강령이나 북한 보도 준칙 같은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남양 유업 댓글 공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댓글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남양 유업과 거래를 하는 홍보 대행사 직원이 그 경쟁사에 대한 음해 댓글을 굉장히 큰 맘카페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를 해서 이 사안이 이제 형사 입건된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아니 드루킹 사건 있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 댓글 문제는 2003년도에도 사실 남양유업까지 있었습니다. 2006년 그 메일과 그런 거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있었던 거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 끝이지 않고 변명으로 또 일관한 부분인데 해당 홍보 대행사 팀장하고 그 팀장급 실무자 3명이 그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지 회사 뭐 그 경영진에서 모른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 게 실제로 목장이 원전에서 4km 떨어져 있는 게 맞으니까 그 당시에 문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라기 보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남양 유업이 사실은 그 갑질 논란에 휘말렸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이후로 네티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못 듣고 있는데 이 댓글 공작까지 터져서 더 남양 유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때 어떻게 보면 바로 댓글 입건 사실이 터지기 바로 전날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봉합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공정위에서 그 갑질 문제를 좀 해결안이 동의 의결안이 확정을 받아서 이제 공정위가 이게 앞으로 갑질 문제 남양유업이 이렇게 어쨌든 합의를 했으니까 남양유업 이제 봐줄게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린 다음 날 또 이제 바로 이렇게 그 갑질 문제 외에 다른 댓글 이슈가 좀 터지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양유업 쪽에서 사과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쨌든 사과들이 필요한데 일단 네티즌들 보면은 굉장히 지금 격앙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브랜드 평판 보면 가장 심각한 게 안 좋은 이슈가 발생하다마다 또 남양이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건데 이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이 찍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댓글들 이제 분석을 해보면 가장 비중 있게 나타난 어휘가 불매였습니다. 불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쓰레기를 비롯해서 비속어들이 굉장히 빈번한 어휘로 상위에 댓글에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문제는 또 댓글을 보면 기존의 사건들이 다시 다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그 카제인 나트륨 문제 첨가물 공격했던 거 이런 거나 혹은 대리점 갑질 이런 것들도 얘기가 다시 되고 외손녀 마약 사건 뭐 이런 것들도 되고 또 그동안 악재들이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PR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또 여기다가 관련돼서 이제 언론 보도들도 막 이렇게 덧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양 또 걸렸다라는 식으로 과거에서부터 남양이 잘못했었던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남양유업의 사건 사고 일지라는 제목으로 그 2009년부터의 그런 메일 유업과의 맞고서전. 이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댓글 또 이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부터 막 정리하는 언론 보도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3부에서 정영진 씨 하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과 네이버 댓글 성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조금 친정부 성향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네이버는 친야당 성향의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근데 이 정영진 씨 이번에 하차 관련 기사에서는 네이버반 댓글 볼 수 있고 다음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적으로 연예 기사는 그 댓글을 막아놨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영진 씨의 정치적 색깔상 다음에서는 아마 정영진 씨 편을 많이 든 댓글이 달렸으라고 수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이버에서는 그러면 반대적인 댓글이 달릴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는 정영진 씨가 싱글벙글쇼 DJ 결국 하차했다는 다음 네이버 기사 댓글 보면 순 공감수로 봤을 때 정영진 씨를 편드는 댓글 오히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몰아갔다는 뭐 신문사라든가 뭐 이런 쪽을 비판하고 왜 문맥을 보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여성을 비판한 게 아닌데 왜 그러냐 뭐 블랙리스트가 더 무섭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네이버가 같은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건 이제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네이버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분위기를 봐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왜 그런 성향이 나타나면 어쨌든 이제 정영진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압니다. 왜냐면 제 수업을 들었던 적도 있는 분이라서 아는데 그 정영진 씨가 어쨌든 이제까지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발언들이 남성들이 느끼기에는 일부 남성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맞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좀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이버라는 댓글 특성상 이게 정치적 성향은 야당이나 혹은 약간 보수적인 특성이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대체로 보면 굉장히 좀 남성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것들도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된 기사의 그 남성 여성 비율은 76대 24로 남성이 많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영진 씨 하차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계가 큰 목소리를 내서 하차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 반응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많은 댓글 이야기했던 게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요. 신청은 벌써 하고 있고요. 저한테도 오늘 문자가 각 카드사마다 오더라고요. 예, 저도 받았습니다. 각 카드사마다 오는 것은 자기들 회사를 이용해라 이 말입니까? 그렇죠. 카드사를 이용하는 것들이 아무튼 그 수수료나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카드사 쪽으로 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친절하게 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오긴 하지만 그런 성배들이 있겠죠. 이것도 그 네이버나 다음의 댓글에 좀 갈릴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긴급 재난지원금 제가 이전에 다른 분석에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책에 대해서
대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입장들이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기는 보수적인 경제적 보수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 70%가 아닌 전부 다 주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퍼주는 거다. 혹은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사실 총선 전에도 있었던 거니까 이게 다 총선 표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여전히 이제 네이버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 논란인데요. 작년 대비 50% 인상 요구.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 포탈 공이 네네. 한쪽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요것도 재미있는 건데 국가적인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는 또 굉장히 잘 뭉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쨌다 뭐 중국이 어쨌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코로나19 사태 때도 중국인 입국이죠. 아예 그러니까 인종전이죠. 중국에서 오는 사람 입국이 아니라 중국인 자체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들은 양쪽 포탈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마찬가지로 방위비 분담금 같은 이슈에서도 뭐 친미나 반미 이런 게 없습니다. 공이 이거 우리나라 이러는 거는 잘못이다. 근데 단지 이제 그 시각 차이는 조금 있죠. 그러니까 왜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관점이 그러니까 뭐 자주적인 이유에서인 것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감정적인 거 있고 그런 차이는 보이긴 하지만 공이 굉장히 그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댓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양포탈 댓글 살펴보면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냐 이걸로 대동단결 거의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그 이성적으로 무리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주장도 굉장히 많이 나죠. 조금 더 심하게 나가서. 네네, 그런 게 강조하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세금 나간 돈이니까 아마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티즌들이. 예, 오늘 그러면 빅데이터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